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대 바빌로니아 왕의 이름을 딴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하는 규율 중 가장 유명한 규율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규율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법의 판결에 의해 가해자가 똑같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이미 사형 폐지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해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범죄의 죄질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법의 체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와 같은 풍조는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난 놀라운 판결이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례적인 일에 전 국민이 들썩인 건 자연스러웠죠. 과연 누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었을까요? 때는 1999년 4월 14일. 불행은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모토무라 야오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생후 11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집에서 딸을 돌보면서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들려온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 앞으로 그녀는 다가섭니다. 누구냐고 묻는 그녀의 말에 한 남성이 배수관 수리공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내의 모든 세대를 방문하면서 배수구 검사를 하고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는 거였죠. 야오이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은 태도를 바꿔 돌변했습니다. 그녀를 넘어뜨리며 집으로 성큼 들어왔고요. 현관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모토무라 야오이는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의문의 침입자를 향해 격렬히 저항합니다. 이에 남성은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녀의 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결국 모토무라 야오이는 손 써볼 틈도 없이 질식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그녀가 사망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그녀의 시신에 입에 담기 힘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 자신의 욕구를 풀지 못했던 것을 안갚음하는 것 같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범행 과정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그녀의 11개월 된 딸마저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뒤이어 모녀의 시신을 벽장에 숨기고 그 안에 있던 야오이의 지갑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 모든 현장을 발견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진범은 범행 약 4일 만인 4월 18일 비교적 신속히 검거됩니다. 배수관 수리공을 가장해 두 모녀를 잔인하게 교살한 범인은 후쿠다 타카유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경찰은 생각지도 못했던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당시 나이 18살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미성년자의 나이로 상상치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충격은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대낮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지 약 2달 뒤였던 6월에 후쿠다의 잔혹한 범행을 심판하기 위한 1심 재판이 야마구치현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 더군다나 소년법이 강화되어 있는 일본에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죠. 검찰은 진범 후쿠다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로 1심부터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강하게 밀고 나온 검찰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법정은 후쿠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흉악한 범죄인 것은 맞지만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반성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더불어 진범인 후쿠다의 가정 환경과 나이를 감안했다는 이러한 판결에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흘렸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건 오로지 후쿠다의 진술에 의한 판단입니다. 처음에는 강간만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저항이 너무 심해 자기도 모르게 죽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몇 가지 황당한 발언을 더 하는데요. 시신을 이 벽장에, 이불장에 넣은 이유는 이불장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도라에몽이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 간음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살아 돌아오길 바래서 였다는 말까지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한순간에 부인과 딸을 잃은 모토무라 히로시였습니다. 그는 판사의 선고를 듣자마자 울분에 찬 목소리로 이럴 바에 차라리 하루빨리 석방시켜라. 내가 직접 죽이겠다. 내가 죽이는 걸 막고 싶다면 사형을 선고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발언은 법정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히로시는 국내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체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곧이어 그는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체를 결성했고요. 활발한 사회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판결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계속되던 와중에 검찰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후쿠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2심 법원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이었는데요. 비극적이게도 여기서도 검찰의 공소는 기각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고재판소에 3심을 요청하는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 정체는 후쿠다가 1심 이후에 자신의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였는데요. 이 편지를 증거로 해서 검찰은 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편지였을까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장의 행연이었다고 합니다. 나쁜 건 세상이다. 죄를 지은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가고 중독자는 정신병 핑계를 대니 난 환경 탓을 하겠어. 이것은 후쿠다가 본인이 지은 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은 전보다 더 추악하고 괴이했습니다. 개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났다. 그대로 해버렸다. 이게 죄인가? 여러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후쿠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했었던 그 몹쓸 짓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후쿠다는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내용을 담은 편지가 공개되자 그의 변호인단이 보인 반응이 새로웠는데요. 그들은 후쿠다의 정서 불안정을 이유로 교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보를 보면 그들 또한 이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을 예상한 듯합니다. 후쿠다의 변호인단은 최고재판소의 최종 변론에 불참하는 등 재판에서 결코 좋게 보이지 못할 태도들을 취했습니다. 결국 최고재판소는 기존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명령했고요. 히카리시 모녀 사건은 2심 재판 법원이었던 히로시마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2007년 5월 24일이 돼서야 재판이 개시됐는데요. 변호인 측은 후쿠다가 사리를 가지고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변론을 이어갑니다. 반면 검찰은 그에게 명백한 사리가 있었기에 사형이 마땅하다고 받아칩니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요.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날로 높아졌죠. 그리고 2008년 4월 22일에 이 길고 긴 재판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진범 후쿠다 타카유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인단이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을 진행했지만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후쿠다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의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가해자 후쿠다 타카유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내 법률인 소년법에 따른 판단이었죠. 하지만 2000년 3월 28일 한 언론이 이 유족인 모토무라의 수기를 게재하면서 후쿠다의 사진과 실명을 노출하게 되는데요. 도쿄 법무국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호쿠다에게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이 피해자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토시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들 앞에선 히토시는 이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면서 반박했죠. 실제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싣기 위해 자신에게 접촉해 왔지만 그 중에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여 준 곳은 오직 해당 언론사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책임은 그들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고요. 결국 언론사에게 내려진 명령은 철회됐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한 인간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남편, 또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 사람들로 인해 죄에 마땅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1999년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